이제 슬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최근에 들어왔던 2030 세대들 아마 좀 불안해질 것 같네요. 지난주 한 주 만에 거의 10% 급등했다가 또 이번 한 주 만에 뭐 그 정도 빠졌네요. 고점, 월요일날 고점 3,260을 찍었다가 지금 금요일날 뭐 3,080까지 마감을 했으니까 사실상 올 연속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상승만 보다가 지난 11월 달부터 하락을 이제 맛보게 되면서 이상하게 그전엔 실력이 좀 있고 내가 촉이 좀 있나 생각을 했다가 이제 좀 시장이 돌아서니까 이제 본인의 이제 실력 미천이 드러나죠. 왠지 좀 잘 안 된다. 심지어 그 만만한 현대차까지 그냥 눈 감고 질러도 먹는 현대차가 이번 주에 막 밀리는 걸 보고 와, 시장 진짜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주식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염려가 사실 막 지르기 전부터 좀 갖고 있어야죠. 자금 관리에 대한 것, 리스크 관리에 대한 좀 대책이 조금 있어야 되고 좋은 주식, 실적이 좋은 종목들 또 수급이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좀 사시고 안 좋은 거 좀 버리시고 손절 좀 열심히 하시고 하셔서 종목 교체 좀 잘 하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방송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종목 교체하자고 하는 건데 시컴 보고는 그냥 저 방송 잘 봤네 그러고는 본인 종목보다 더 나은 게 있어도 교체를 안 해. 그러려면 방송 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보시면서 좋은 종목 메모해 놓으셨다가 본인 종목과 비교해 보고 실적과 시가총액 비교해 보시고 수급 비교해 보시고 좀 더 나은 거 있으면 꼭 교체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최고의 공모주 신화라는 이 왕야웨이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오로지 더 나은 종목으로 옮겨갔을 뿐이다. 10년 만에 뭐 2000%인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공모주 펀드 수익률을 기록한 왕야웨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은 걸로 옮겨가는 것이 이게 안 좋으니까 팔고 더 나은 걸 사고 이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교체 매매했을 뿐인데 공모주 신화를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방송을 보시니까 좋은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을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이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뭐 만만한 건 CD 주문입니다. 미리 종목을 작정하고 거래를 하면 모를까 안 그러고서야 뭐 CD 주문이 제일 여러분한테 좋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대주전자가 월요일 날 이제 월요일부터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지요. 이날 아마 큰 변동성이 아마 고점 따라 들어간 분들은 엄청 물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코스피가 더 심했지만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었죠. 대주전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날 얼마가 올렸냐면 11%나 급등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고점 찍고 그냥 그대로 내리꽂혔는데 대주전자는 오히려 최고가로 끝이 났고 11%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 바닥에는 뭐냐면 JP모건에 50만 주나 되는 물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300만 주도 안 되는데 JP모건 창구 한 곳에서만 무려 50만 주를 장 끝날 때까지 산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역주행을 한 것이죠. 시장은 그대로 월요일 날 바로 내리꽂혔는데 오로지 대주전자 거기 그날 살아남은 종목이 몇 종목이 안 됐습니다. 그 종목을 들어가 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특정 창구가 누군가 하나가 죽으라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견뎌냈던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대주전자였습니다. 대주전자의 10% 짱대 항목 보시죠. 이날 짱대 항목 나온 종목이 어디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짱대 항목이 나올 만한 종목은 거의 단 한 종목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월요일날 여러분이 실제 다 매매를 해 보셨을 거니까 그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실 것이고요. 그 다음날도 많이 힘들었죠. 코스닥도 장중에 거의 한 2.5%까지 급락했다가 가까스로 끌어올렸는데 자, 아프리카 TV를 보죠. 이날 장도 역시나 외국인 기관들 매도. 이날 참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이번 주 얼마를 팔냐면 10조를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이번 주에 10조를 이번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거의 정확한 통계는 아니죠. 한 10조를 샀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지난 11월, 12월 달이 개인들이 샀지 않았느냐? 그래도 올라갔지 않느냐? 개인들이 사서 주가를 올리면 괜찮지요. 안 밀리면 괜찮습니다. 종가 관리도 되고 호가를 올리면 매물도 안 쌓이는 거죠. 계속 올라가면 손바퀴 밀어나는 거니까. 근데 10조를 샀는데 이번 주에는 밀렸잖아요. 그리고 계속 음봉입니다. 그러면 매물이 쌓인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외국인 기관들은 지금 이번에 대놓고 매도를 3,200포인트 돼서 대놓고 팔았고 그걸 개인들이 샀는데 안타깝게도 외국인 기관들은 거기서 차익 실현했고 개인들이 들어가서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른 악재가 떠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갑자기 1월 연초부터 주가는 급등을 해버렸죠. 지난주에 10%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미수도 쓴 사람, 신용 쓴 사람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추가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반대 매매 물량이 또 걸립니다. 왜 이 조정 구간이 오면 주가가 잘 가다가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급격히 왜 꺾이냐면 바로 이 반대 매매 물량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반대 매매가 얼마나 무섭냐? 자, 반대 매매를 치죠. 한 4천만 원 정도 갖고 있는 분이 매매를 하게 되면 얼마까지 살 수 있나요? 보통 미수 쓰면 한 1억 정도까지 씁니다. 그죠? 근데 1억 정도 썼는데 여기서 손해가 나서 반대 매매가 딱 걸려. 그동안에 1억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었죠. 근데 반대 매매 걸리면 얼마 정도로 쪼그라듭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로 이제 줄어들었어요. 근데 반대 매매가 걸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한 달 동안은 미수 못 씁니다. 그러면 1억 갖고 자유롭게 거래했던 분이 갑자기 3천만 원 이상 매매를 못 합니다. 묶여버리죠. 순식간에 자산이 확 쪼그라들었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위험한 종목, 이상하게 재료로 가는 종목들을 해서 빨리 다시 1억만큼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올리려다 보니 이제 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급등률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서서히 계좌가 쪼그라들며 깡통을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잘한다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장에는 이익을 좀 키워가는 거지만 장이 본능적으로 좀 안 좋을 때 위험할 때는 조금 줄여간다라는 거죠. 현금도 좀 만들어가고 또 짧게 매매하면서 여차가면 현금 확보하기 위해서 트레이딩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눈에 딱 보이는데 외국인기관들 축자고 팔고 주가는 자꾸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도 정말 개인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10조를 샀으니까. 그죠? 열심히 했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 물론 다음 주에 또 안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번에 고점 3,250을 외국인 기관들에 의해서 깨주면 그때는 여러분 들어가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 구간 안에서는 3,100에서 3,250 사이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위험한 장이죠. 근데 아프리카 TV를 한번 딱 봐보시면 얘가 7.5%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장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얘는 급등을 합니다. 이유는요. JP모건과 메릴린치가 87,000주를 샀기 때문에 50만 주 거래 중에 87,000주가 들어오면서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지수 이틀 연속 운봉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CD 주문이 들어오는 게 확실히 다른 종목에 비해서 틀리다. 아시아경제도 똑같이 CD 주문이 들어오니까 틀리고 자, 목요일 날 강보합으로 끝났네요. 0.2%니까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무려 9%. 그것도 그 전날에 갔냐면 그전에는 가지를 못했어요. 전부 장이 그렇게 좋았어도 일부 게임즈로 못 갔었죠. 근데 네오이즈도는 봐보시면 바닥권에서 거의 못 가고 빌빌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날만 9%나 급등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날만. 수급이 들어왔으니까요. 그 전에 메이저 수급이 없었잖아요. 그죠? 있어도 2만 주, 3만 주 들어오다가 이날은 8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좋지도 않는데도 바닥권에서 네오이즈가 9%가 오른 겁니다. 대부분 재료를 찾죠. 올라가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가? 뭔가 얘네들이 기술 이전을 했는가 이런 다른 쪽의 원인을 찾는 거지만 실상 들어가 보면 수급입니다. 그날 움직이는 건 대부분 수급입니다. 갑자기 급락한 거, 갑자기 급등한 거 재료도 있지만 수급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수급이 없는 상황에서 급등과 급락을 했으면 재료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수급에 의해서 급등과 급락을 하면 재료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수급에 의한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몰라도 이날 또 장이 어떤 장인지를 몰라도 아침에 CD 주문만 잘 들여다보고 만약에 이 네오이즈가 JP모건과 메릴린치 참고 아침부터 장 끝날 때까지 들어오는 것만 좀 확인했다면 여러분은 누구든 급등을 먹을 수 있었겠죠. 금요일 날 주말장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매우 깊은 운봉을 맞았죠. 그럼 코스피도 마찬가지 매우 깊은 운봉을 맞았고 현대차가 4% 가까이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인지 컨트롤 쓰는 신고가에서 무려 7%나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 7% 급등한 종목은 사실상 이 하나에어로빅스 외에는 몇몇 종목이 없을 겁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정도나 올라갔을까? 대부분 거의 2% 3% 정도 하락을 했죠. 인지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이날
그 전에도 흐름이 좋았지만 수급을 봐보시면 항상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컨트롤스가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종목은 그 전에나 지난 그 상반기, 작년도 상반기는 적자를 낸 기업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실적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수급이 들어오니까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지 컨트롤스는 그전에는 상관 안 했어. 근데 갑자기 외국인 간의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외국인 간을 파는 장이잖아요. 파는 장인데 이 종목은 또 쌍끌이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는 거지요. 이번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이게 보시면 네, 금요일 날 한번 종목을 한번 봐볼까요? 금요일 날 장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자, 이 지수 일봉을 한번 봐보시면은 자, 이거는 네,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날이 제가 상투지구 이날 제가 유튜브 하시는 거 아시죠? 마시안 제빵소라는 타이틀로 해서 유튜브를 하는데 이날 드디어 상투징후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상투란 얘기가 아니라 징후가 나왔습니다. 이날 변동성이 거의 한 4%가 나왔고요. 기관들은 거의 한 4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밀렸습니다. 안 밀리면 상관없고 개인들이 이날 한 4조 5천억을 샀지만 안 밀리면 상관없죠.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또 금요일 날은 또 한 차례 더 밀렸어요. 누가 보더라도 상투 징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기관들이 팔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팔아도 지금처럼 이렇게 최근 한 달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팔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외국인들 사기도 하고 파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외국인 간에 이렇게 매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월 달 들어서 갑자기 한 주 동안 수급이 좋으니까 흐름이 좋으니까 갑자기 여기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네, 3월 15일 날 공매도 드디어 이제 재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물론 뭐 정치권이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정치권까지 네, 지방선거를 좀 의식하고는 지금 우리를 많이 거들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공매도는 아마 재개하기보다는 한 2개월 정도나 어떻게 더 연장을 하겠죠. 네,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는데도 계속 강행을 했다면 정말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가열이기 때문에 공매도로 하는 게 맞다라는 논리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매도 재개는 왜? 한번 연장을 했고요. 실제로 이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뭐 영국도,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네, 공매도 금지를 안 했어요. 우리는 했죠. 그리고 했는 나라 몇 개 나라도 연장은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올 3월 15일까지 연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네, 국민들 눈치를 보면서 정치권들이 어떻게 보면 네, 포퓰리즘이죠. 약간 연기를 했는 상황에 지금 또 한 번 연기를 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금융당국이 봤을 적에는 그렇죠. 아니 공매도가 원래 이렇게 가열되지 말자고 공매도가 있는 건데 지금 새삼스럽게 가열이 됐는데 공매도를 다시 연장을 하자는 건 뭔 논리냐라고 하지만 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지방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연장이 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연장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여기에 하락은 글쎄요. 바이든 시대에 대한 불안, 예, 자, 트럼프가 그냥 쉽게 물러나는 것에 대한 불안도 있고 코로나에 또 문제도 있습니다만 네, 바로 공매도 네, 이거에 문제가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집중 매도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수급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지금까지 쭉 올라가는 것만 받는 사람은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저금리에 이런 엄청난 유동성에 그죠? 여기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은 뭔 사람이냐라고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죠. 세상이 주식시장이란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재가 많아도 주가가 올라가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고 악재가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악재도 사라지지만 또 다시 떨어지게 되면 그 호재밖에 없던 시장이 전부 악재로만 돌아섭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 생각에 정말 경기가 좋고 실적이 좋을 때 주가가 좋은 거 보셨나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때 실적 장세가 되면 오히려 네, 더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죠? 그때 감축이 들어가는 것이고 금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하시고 대신 우리는 어느 시장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짧게 좀 트레이딩을 하고 앞서 CD 주문 보셨죠? 이렇게 CD 주문이라도 메이저라도 좀 들어오는 거 좀 확인하고 시장과 좀 무관한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